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약품 등을 약사도 없이 불법으로 유통해온 의약품 도매 회사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현직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왜 의약품 도매업에 참여했을까요? 먼저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 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2층 창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도매로 판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담은 상자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받은 의약품 등을 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병원에서 만드는 물품이기 때문에 따로 소매를 할 수가 없어요. 서류철에는 마약 관리대장도 보입니다. 하지만 약사법상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약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5월 이 업체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의약품 반출에 앞서 약사가 해야 할 서명을 일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일반 직원이 자유롭게 다뤘다는 게 전직 직원의 설명입니다. 거기는 약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명하고 가져가는 거였어요.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70대 약사의 면허를 불법적으로 빌린 뒤 약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주주는 경기도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현직 의사. 의사는 약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의사는 도매상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은 그 의사 인맥 그런 게 많다.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 사법경찰단은 이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주변 병원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의사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지분 투자 개념으로 참여했던 것이라며 업무 보고는 일부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지하게 정리를 하려고 다 했는데 이게 다 적자 사업이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다가 돈만 계속 대준 거예요. 업체 측도 약사가 상주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른 도매상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되레 억울해했습니다. 운 나빠가지고 걸렸다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건요. 해당 업체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여전히 상주하는 약사가 없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차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차 기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약사 면허를 빌려서 이 업체를 운영했다 이건데요. 분명히 불법일 텐데 이렇게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겁니까? 네, 약사 면허 대여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그렇죠. 의약품 도매 업체는 물론 일반 약국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도가 의약품 도매 업체 330여 곳을 단속했더니 네. 무려 39곳이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서 한 곳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도 대여력 격으로 이제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은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약사의 관리 없이 유통됐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부 직원이 약을 횡령한 일까지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에 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에 자유롭게 진출하면 네. 상당한 이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데 네. 약사 면허를 빌리는 식으로 피해간다는 겁니다. 약사 면허 대여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고 네. 적발 시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도 강도 높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